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이 원래는 내년 1월 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내일로 민주당이 한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이다 보니까 내일까지로 한 거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배경은 사실은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 조기 대선만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기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연동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확정되기 전에 박탈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본인들 그 계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지만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해서 조기 대선 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 위법적 행태를 하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거부권 행사 관련돼서 법원 공포는 15일 정도 걸리잖아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라서 예. 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헌법의 형성력,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을 선포한 것 같아요. 포고령 1호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헌법에도 불구하고 탄핵하겠다. 이런 무도한 게 어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촉구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이때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괜찮죠. 그 예. 정치적 공세니까. 근데 그때까지 하면 탄핵하겠다. 이거는 저는 그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실제 탄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엄포용인지 이것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속내를 알 수는 없겠으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정치적 압박이죠. 예. 예, 뭐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좀 그 누구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부분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하자. 내란 특검도 뭐 차일필 미룰표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이네 뭐 사법 리스크 해소를 해서 그런다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게 좋겠어요? 빨리 종식돼서 조기 대선을 치러서 국가가 안정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빨리 조기 대선을 치러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의 신인도가 안정되는 게 낫지 권한대행을 하는 게 이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주춤거리느냐라는 차원의 정치적 압박이고요. 무도함이라고 했을 때는 뭐 내란죄를 저질러서 지금 피의자가 된 대통령만큼 무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치적 이득이 아니에요. 어떤 사설이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인의 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도 어떤 압박의 지금 수단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면서 불참할 방침이에요. 하지만 후보자 3인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후보자 3인은 이제 피임명자이기 때문에 예. 후보자 3인의 의사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의사라고 평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8년 전에 그 여야가 지금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공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공방이 있었는데 물론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루어졌던 현실을 감안한다 그러면 그때도 이런 똑같은 공방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는 임명이 안 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임명이 된 이런
지난 선례를 감안한다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10월 17일 날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협조를 안 하고 있었죠.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검사, 감사원장 탄핵 결정을 하고 직무집행 시켜놓고 나서 이 결정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늦춰지게끔 했단 말이죠. 이건 정치적 고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때는 임명 안 하고 지금 또 서둘러서 임명하고 이런 것들도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과거와 지금 또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지만 장관은 임명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되지만 임명은 안 되지만 장관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될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죠. 원칙대로 한다면은 첫 번째 과거 민주당이 헌재 소장에 대해서 논박이 있었던 건 당시는 대통령의 임명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고 지금 국회 목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하면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예.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내란죄의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 법관 3인조차도 이거는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헌재는 임명해도 되지만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헌재 재판관 부분들은 여러 가지 헌재의 입장과 법률가들의 입장을 다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안정 여야 협의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권선동 원내대표랑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우리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장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지어서 하는 것들은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이 만약에 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현실화한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탄핵을 전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 정도까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탄핵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이제 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 만약에 총리 시절에 어떤 사유 갖고 뭐 계엄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사유 갖고 탄핵을 추진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 탄핵을 하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행사 관련돼서 본인들 뜻대로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권한행사 관련된 실질적인 사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3분의 2가 맞죠. 제적의 3분의 2. 총리 당시에는 3분의 과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새로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분의 2라는 제적 그 정족수 그 부분이 맞다고 보고 스스로 자충수였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을 추진해서 본인들의 정략적 이익 때문에 국정 안정을 흔드는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결 정족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거냐, 총리를 탄핵하는 거냐 이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무의미한 논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가의 혼란 상황을 빨리 조기에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냐 없냐는 정치적 압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따지고 보면 탄핵이라는 말도 안 썼고요.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랬어요.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탄핵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묻지마 거부권을 했던 거를 그대로 바통을 이어가서 가는 것들이 권한대행이 할 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 자체는 국정 자체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이거를 빨리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최소한의 소극정행으로서 헌재 재판관들 후보자들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인정함으로써 빨리 진행될 건 빨리 진행된 게 나아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걸 밀어놓고 계속해서 여야 간에 이런 혼란만 초래하게 만드냐라는 차원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정치적 압박이니 이 부분을 지금 총리를 탄핵한다, 만다라는 어떤 이 부분들이 현실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탄핵 정족수 관련돼서 논란이 많은데 뭐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예. 황교안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도 정족수 관련돼서 논방이 있었는데 그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요건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내놨고요. 예. 실제 총리와 권한대행이라는 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떤 것이 총리고 어떤 것이 권한대행이죠. 총리에 대해서 탄핵 의결하면 권한대행 직도 잃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높은 정족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임명 안 하고 뒤늦게 임명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정족수에 대한 논의 자체는 또 다소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과거에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 정족수를 짧게 주셨. 말씀드리면 정족수도 실상은 이 직책이라는 총리는 지난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권한대행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는 모든 직에 있는 사람은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준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네. 다만 근데 또 말씀 선출은 안 됐지만 예.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게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냐. 그건 예전에 임명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물론 그때도 임명하고 나서 국회 동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권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총리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에 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결국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놓고도 출범 전부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각각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과 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느냐 원내대표가 참여를 놓고 이 문제인 건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참여 여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 곧 있겠다고 그런 스케줄 잡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시게 되면 그거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팜플렛 관련돼서 편파적인 해석과 같이 이게 사실은 국정안정과 관련된 그 논의로 가려고 그러면 국회와 정부의 협조겠죠. 근데 네.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원내대표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죠. 정부와 협조를 하는 입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권, 의결권 이것도 국회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청문권도 국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럼 국회 구성 단위는 원내대표고 대표 양당의 대표는 사실은 원내대표와의 협조하에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이원화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여당의 대표도 대선 주자급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양당이 대선 조기 대선을 위해서 선거 운동 차원에서 국정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이익과는 이제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그다음에 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그런 국정안정협의체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을 하면 바로
재판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간주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송달 자체는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송달이 저희가 이제 대면 송달, 그다음에 뭐 그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부터 유치 송달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절차를 밟아서 보충 수단을 쓰는 것이고 지금 이제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기예요. 그 전자방법엔 송달인데 예. 전자방법엔 송달은 만약에 도착한 뒤로다가 당사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일주일 지나면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뭐냐면 당사자가 전자송달에 동의한 경우에 쓸 수만 있는 거라서 헌재 입장에서도 아마 전자송달을 송달 간주 규정으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공시송달로 가야 되는 그 어려움이 없잖아 있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또는 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 그다음에 그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조금 파행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뭐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 작전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인데 참 볼썽사납습니다. 뭘 잘했다고 저렇게 계속 버티는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혼란해서 본인이 저지른 계엄 때문에 이 나라를 비상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러면 말씀한 대로 정치적 법적 책임 지겠다고 국민한테 공언해놓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어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예. 뭐 자연인 윤석열로서 방어권 행사하는 거를 재판이라고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이 지금 그걸 준수하지 않고 있잖아요. 과연 저분이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으나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면 권위가 있겠어요? 헌법과 법률이 준수도 안 한 사람, 그다음에 이 비상사태를 했으면서 나라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탄핵이 국민들한테 인용이 됐다고 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어떤 나머지 인생을 위해서도 출석하고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셔라. 그게 낫다. 그런 근데 말씀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개인 윤석열의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대표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 이재명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 전략을 핀 거잖아요. 물론 비판을 받았지만 본인은 꿋꿋이 해나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도 국회 내에서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끌고 와서 국회 공적인 권한을 다 행사해 왔잖아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으로서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인정한 적이 전혀 없어요. 존중한 적도 없어요. 그래놓고 개인적인 이런 방어권 행사, 물론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 저렇게 좀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쓰는 것도 맞지 않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국민은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행태를 감안한다면 여기서 개인 윤석열이 왜 저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니 탄핵 대리인단을 지금 선임 못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선임된 이후에도 만약에 지연 전략을 쓰면 그때 비판해도 늦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내란 혐의 변호에 선뜻 나서려는 변호사들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서류 접수까지 피하는 건 대다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잘한 게 있으면 변호사 선임이 힘들겠습니까? 옆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안 오는 거고요. 그냥 이재명 대표 자꾸 비교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든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 혼란을 초래합니까? 그건 본인의 정치적 책임이잖아요.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요. 민주당이 큰 피해는 주겠죠.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나라는 그 시간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주가, 환율, 국제 신인도 뚝뚝 떨어지는데 본인 개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 민주당의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 윤석열 방어하려면 내려놓고 가셔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들 그 수차례 탄핵하고 탄핵한 검사 조사청문회 한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불러서 허위 증언들 거기서 다 국민께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그것은 허위로 보인다라는 취지에 믿기 어렵다는 판결 났잖아요.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어요. 그럼 국가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네, 공권력 남용이라도 국가의 전체적인 비상사태를 초래한 건 아니었다. 그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지만 이거는 지금 국가의 근간 흔들고 있다.
저는 그 차이는 명백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